앞으로 환율은 82% 확률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오늘 6월 13일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만들려고 하니까 핵시스템에 대해서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이제 보복 공격을 할 겁니다. 오늘 석유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환율도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제금융이 치열해지거나 국제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 현재 한미통화스와프나 한일통화스와프도 없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환율이 1600원 올랐고 IMF는 2000원이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환율이 6월 13일 현재 1370원을 올랐고 저는 이런 추세라면 1400원, 1500원 저는 올 연말에 1500원, 1600원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종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1,500원도 넘어서서 1,6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PPT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는 세계 13위 정도 됩니다.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국제금융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아마 한 35위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는 0.1% 정도 결제되는 그런 비중에 있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한 25%, 한국은 1.9%다. 오른쪽에 보시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이 60%, 일본이 5%, 한국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도 항상 미국의 90%, 한국의 1%, 10%를 하는 것이 비중에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바로 환율에 대한 가장 좋은 데이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외환보유고 현재 4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아마 2025년 6월, 7월 달 되면 우리나라 4천억 달러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계속 외환보유고 비축은 하지 않고 지출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4천억 달러라고 하지만 GDP 대비로 하면 2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사우디, 러시아 한번 보세요. 6,200억 달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GDP도 더 낮은 러시아가 GDP 대비 35%를 외환보유로 비축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전 세계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70%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달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97년도 IMF 때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10개 중에 절반이 망했다. 대우, 한보, 기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주요 기업이 다 그때 망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스위스, 홍콩, 대만 보시면 GDP 대비 70%에서 100% 정도 됩니다. 대만이 이제 한국과 똑같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 75%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GDP의 절반도 안 되는 7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외환보유고는 5,700억 달러, GDP 대비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만은 절대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고 스스로가 외환보유고를 많이 비축해서 외환위기에 대비합니다. 97년도 IMF 때 우리나라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2000년 역사 이래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IMF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부동산은 많이 있지만 매달 내는 아파트 이자 관리비를 못 내면 그 집이 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다. 결론은 대만은 국가 GDP의 75%를 비축하면서 국제금융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대만을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우리나라는 9,200억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제결제은행이 우리나라에 제안을 한 겁니다. IMF가 제안한 것은 7천억 달러를 비축하라고 그랬고
기도티와 그린스펀은 4,500억 달러를 비축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개 다 기준이 에도 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BIS가 제안한 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다시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은행이 현재 동원할 현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미국의 정부채나 정부기관채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가 다 투자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4%밖에 없고 당장 동원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달러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요. 앞으로 환율은 82% 확률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오늘 6월 13일 오늘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만들려고 하니까 핵 시스템에 대해서 폭격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이제 보복 공격을 할 겁니다. 오늘 석유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환율도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제금융이 치열해지거나 국제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 현재 한미 통화 스와프나 한일 통화 스와프도 없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환율이 1,600원 올랐고 IMF는 2,000원이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환율이 6월 13일 현재 1,370원을 올랐고 저는 이런 추세라면 1,400원, 1,500원 저는 올 연말에 1,500원, 1,600원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율은 앞으로 82%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GDP의 20%, 무역 의존도는 75%로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미 통화 스와프와 한일 통화 스와프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두 개 다 있었습니다. 미국이 600억 달러, 일본이 700억 달러 있었는데 현재는 두 개 다 없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100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너무나 안일하게 미국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를 맺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해주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언제든지 단기 자금을 인출해버리면 나라가 부도나는 겁니다. 우리가 97년도에는 일본이 먼저 채권을 팔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갔고 미국이 그 다음으로 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우방국이라고 믿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돈을 뺐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IMF 위기가 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현재 12번째 아르헨티나가 망했습니다. 국가 부도 났습니다. 현재 2025년 6월 기준으로 2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언제든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가장 좋은 데이터가 바로 이거다. 환율은 82%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20%밖에 안 됩니다. GDP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을 사십시오. 미국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사십시오.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미국 주식은 똑같이 환율 베이스이기 때문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환율이 2,000원 된다 그러면 내 주식 가격이 지금보다도 이렇게 한 50%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국내 주식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 주식의 90%, 한국 주식의 10%를 하시고 미국의 1등은 엔비디아, 한국의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화폐, 조선 분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업 굉장히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사는 것이 환율을 예방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프를 한번 이거 차트입니다. 이제 제가 경제학자니까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CD 금리가 바로 은행 이자입니다. 마이너스 0.8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에서 반대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은 100%고 마이너스 82는 82%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0.82다. 그러니까 82%로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내리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고 밑에 보시면 서울의 집값 마이너스 0.77입니다. 그러니까 77% 확률로 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기준금리를 2.5에서 2.0으로 내릴 겁니다.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게 되면 부동산과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바로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지금 현재 6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주가도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주가 조작하게 되면 폐가 망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가 조작은 매년 1년에 한 50건 정도 일어납니다. 주가 조작하면 우리가 재판받는 비율 10%밖에 안 됩니다. 평균 주가 조작하면 50억 정도 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것은 10%밖에 안 되고 감옥에 가도 2, 3년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해서 50억 정도 벌면 2, 3년 감옥 갔다 나와서 평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서 주가 조작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은행 이자가 내리면 부동산과 주가는 반대로 크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은행 이자가 내리면 서울의 집값 또 전국의 집값 다 같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집값에 대한 통계인데 요건 이제 부동산 가서 더 얘기해주고 뭐 요점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죠? 지난 50년간 일시적으로 집값의 조정은 있었지만 집값은 90% 확률로 오른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KB 부동산 추세입니다.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이제 거기 KB는 이제 그 시기를 써놨죠. 우리가 금융위기라든지 이럴 때는 일시적인 좀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반등했다. 지금 현재 제 시청자분들 중에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 5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집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이 5대 5입니다. 그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이 서울에 현재 35%입니다. 전국에 35%고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왜 집이 오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75만 명입니다. 대구 인구보다 더 많고 앞으로 외국의 인구는 75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까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인구 현재 5,200만 명인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적정한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750만 명까지 받아들여야 된다. 앞으로 매년 30만 명씩 우리나라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서울에 집이 모자라는 겁니다. 경기도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단독세대주가 35%,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유입, 세 번째는 평균 연령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 현재 90세를 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면서 평균 연령이 넘었기 때문에 집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 90세인데 혼자 사세요. 우리 집 근처에 이제 제가 자주 가지만 집이 계속 부족한 이유다. 어떤 사람은 집이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한 개는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한강 이남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강 이남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한강 2부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에 분양을 받으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오검역에 살고 있는데 오검역 3호선 종점입니다.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사시면 됩니다. 오검역 지금 3호선 연장이 돼서 하남, 가밀까지 연장되기로 발표가 됐고 5년 뒤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5호선, 그다음에 3호선 종점을 사라. 버스 종점을 사라. 한강 이남을 사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하남, 그다음에 마천, 거여 이런 데입니다. 5호선 종점은 현재 거여동이고 마천역입니다. 종점 지역을 사라. 버스 종점, 지하철 종점. 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원베일리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번에 거래된 가격이 70억입니다. 32평. 일반 분양가 1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차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강남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다. 한강 이남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우리 둔촌주공 12,000세대 미분양이 났습니다. 5,000세대를 일반 분양했는데 그 9배수로 뽑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안 한 사람들도 있었고 계약을 하려고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 90% 확률이다. 한강 이남은 계속 오르고 강동구, 한강 이남에 분양하면 계속 신청하십시오. 이제 점수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청약 점수다. 그죠?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돼야지 32점 만점을 받고 청약 통장을 15년 이상 넣어야지 만점을 받습니다. 17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자녀가 15세부터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녀에게 통장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빨리 만들어 주시고 본인도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20세가 넘었는데 부모님 집에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단독 세대주, 친척이라든지 뭐 공부를 하러 갔으면 서울에 별도로 세대주를 만들고 부양가족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청약통장 가입을 일단 만점을 받으려면 가입한 지 15년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15세면 빨리 만들어 주세요. 지금 나이 상관없이 만들어 놨는데 딱 2만 원만 넣어 놓으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제일 중요한 게 가입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15세가 되면 15세가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청약통장의 인정 회차는 15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부자로 만들어줘라, 자녀를. 또 본인도 마찬가지다. 내가 집이 한 개 있다. 청약통장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38평 이상은 전부 다 절반이 추첨입니다. 점수와 상관없습니다. 이 점수로 하는 것은 32평까지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진주 아파트 잠실에 분양을 했습니다. 38평. 당첨만 되면 한 차익이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분양을 받는 거다. 환율은 요점은 82% 확률로 계속 오르고 집값은 90% 확률로 계속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